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일단 임시로 렌트 안정법에 5일간 연장안에 합의했습니다. 네일살롱 환경 개선법은 오늘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의회 회기 연장 첫날인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렌트 안정법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단 5일간 임시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논의돼야 할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회기가 끝날 때는 뉴욕주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원과 하원에서는 그 외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에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 가운데 상원의 승인을 받은 네일살롱 환경 개선법안은 오늘 오전 주 하원에서 125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승인을 받은 뉴욕주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은 하원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아직 교육위원회의 승인조차 받지 못하면서 지난해처럼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설 휴교 법안도 이날 상하원에서 모두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창업 노하우나 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 프랜차이즈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려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인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뉴욕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제이콥 제이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20일까지 450여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여해 예비 창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도 5개의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발해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AT는 지난 2013년부터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참여한 델리 만주 아이템하고 그다음에 스윗조이 브랜드 아이템하고 이 두 가지가 매우 큰 반응을 일으켜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식 교육에 대해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아지자 한국식 교육도 떠오르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입니다. 생소한 그 컨셉이고 또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 그 아이레벨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으며 비용은 얼마 들이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경영 노하우와 마케팅 비법, 법률 지식 등 70여 가지 주제로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메디케어 사기의 행위가 또 적발됐습니다. 플러싱에서 물리치료 병원을 운영하는 한인 병원장과 직원 등 6명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플러싱에 있는 플라자 메디그룹의 소유주 제프리 서 씨와 보조 물리치료사 정강영 씨가 어제 메디케어 사기 전담반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또 같은 병원의 카이로프랙터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인 타인종 3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메디케어를 청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는 마사지나 무료 점심 쿠폰 등 의료 행위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한 뒤 메디케어를 청구해 약 400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37살 한인 여성 김모 씨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김 씨가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 허위로 기재한 소득 등을 근거로 약 3년간 7,864달러 상당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롱아일랜드 소재 자동차 딜러에서 근무하며 받은 소득을 자산 항목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3차례의 메디케이드 갱신을 해왔습니다. 김 씨에게는 현재 복지 사기 3급, 중졸도 상급 등 4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국에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까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지난 17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11조 1항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무조건 출입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의 목적이 병역 기피가 명확할 경우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법무부가 판단해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한탁 씨의 항소심 마지막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한탁 씨의 완전 석방 여부가 최종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제3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18일 이 씨를 기소한 몬로 카운티 검사와 이 씨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씨 항소심에 대한 마지막 구두 변론을 가졌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 검토하고 빠르면 몇 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항소 요청을 기각할 경우 이한탁 씨는 더 이상의 법정 공방 없이 완전히 석방됩니다. 이한탁 구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이 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됐고 대배심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며 검찰이 당시 제시한 증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론을 맡은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는 이 씨는 완전히 잘못된 판결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민족 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 하지만 그럴수록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국전 65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이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한국전 참전용사회 센트럴 롱아일랜드 챕터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서포 카운티 암드 폴스 플라자 소재의 6.25 참전 기념비 앞에서 한국전 발발 6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뉴욕 총영사관과 한인 제향군인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 2시에는 버겐 뉴저지 한인회가 오후 4시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 플라자 연회장에서 한국전 참전 미국 용사를 위한 보훈 행사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를 기원합니다. 그 뒤를 이어 21일에는 한미사랑의 재단과 미 참전용사회 202 지부가 뉴욕주 업스테이트 미들타운 소재 참전용사관에서 오후 4시부터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자선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6월 25일 당일에는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가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미 북동부 지회와 함께 오전 10시 퀸즈 키세나팍에 있는 6.25 참전용사비에서 헌화 참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뒤에 대동연회장에서 6.25 65주년 기념식 및 한미 참전용사 친선 오찬 행사도 이어집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공원 내에서까지 차량으로 붐비고 싶지는 않은데요. 맨해튼 센트럴 파크와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의 공원 내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 파크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원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대거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는 6월 29일부터 센트럴파크 서쪽 방면 72가에서 시작되는 공원 내부로 향하는 진입로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 도로는 주중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남쪽 방면으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북쪽 방면으로 부분 진입이 허용돼 왔습니다. 또 59가 6번가에서는 센트럴파크 내 동쪽 방면 도로를 가로질러 72가 5번가로 이어지는 도로 역시 앞으로 주중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은 통행이 제한됩니다.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도 오는 7월 6일부터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서쪽 방면 도로는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동쪽 방면 도로는 주중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 차량 진입이 금지됩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스쿨푸드 앱을 공개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서머 급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매년 썸머 급식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은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썸머 급식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쿨푸드 앱을 공개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썸머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시내 5개 보로의 공립학교와 도서관, 공원과 수영장 등 총 1,000개 장소에서는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급식 장소를 찾으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오전 8시부터 9시 15분까지, 점심 식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또 시내 9개 시립 수영장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늦은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저녁 한인타운의 한 보석상에 무장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LA 경찰국이 10명의 용의자 전원을 체포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대형 쇼핑몰 한 보석상입니다. 복면을 한 강도들이 줄이어 들어와 진열장을 마구 부숩니다. 강도들은 90초 만에 수백만 달러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납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한인이 운영하는 보석상에 침입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으나 10명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APD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경위와 체포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Is that they were recruited by an individual. These individuals did not know each other. They arrived into town in the last couple of days. They practiced the operation. They were trained in the operation. 인근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은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며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그 총소리하고 같이 망치 치는 소리가 들려서요. 공간 안 나는데 어디 가스 터지는 줄 알았어요. 경찰은 시계에 도난 장치가 있어 이를 추적한 결과 웨스트 코비나에 물건이 있는 것을 알아낸 뒤 출동해 2명을 체포하고 오늘 오전 나머지 8명을 붙잡았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도난당한 모든 물건과 권총 2자루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범인 8명을 또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은 모두 저희들이 찾았고, 그리고 또 권총도 2점, 그러니까 범행에 사용됐던 권총 2점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한편 피해 업소는 지난해에도 무장 강도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어제 저녁 LA 총영사관저에서는 LA 카운티 판사들과 한인 변호사들 간의 교류를 위한 만찬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30여 명의 판사들은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LA 총영사관저. LA 카운티 법원 소속 판사 26명과 한중일 커뮤니티 변호사 80여 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KCLA가 지난 2012년부터 연간 진행하는 판사들과의 만찬 행사는 주류 사회의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소개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아무래도 판사님들이 한국 문화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걸 시작을 해서요. 행사 장소를 제공한 김현명 LA 총영사는 판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정서적 차이를 이해하고 한인 관련 소송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관계에 있는 그 판사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또 한국하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하고 네트워크도 더 강화하고 또 프렌드십도 강화하면은 서로 유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날 행사는 캘리포니아주 한인 최초 여성 판사인 태미정류 판사의 사회로 이뤄졌고 한인 판사로는 앤팍, 마크 김 판사가 참석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코트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스템을 좀 따르려고 그러는데 그 서로들
배울 찬스가 있고 의논할 수 있고 그런 opportunity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사들이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로 의료인을 대하는 공평한 잣대와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All of us should get to know the different communities that we serve. You know,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a very significant and exciting community, and I think that all of us as judges should become more aware of what is going on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well as other communities. 특별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KCLA는 한국 부산변호사협회와 한미 양국의 법체계 이해와 법교육 시스템을 교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의 활발한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변호사 또 중년 변호사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KCLA와 교류를 통해서 부산의 변호사들의 국제적 역량을 좀 강화하는 것이 부산 변호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한편 LA 카운티 고등법원의 케빈 브라질 판사는 LA 카운티 법조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스피치하며 법조인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LA 카운티 법조인들과 한인 커뮤니티의 만남은 LA 카운티 현직 판사들과 한인 커뮤니티와의 문화와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흥 부자들의 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족 여름 휴가에만 100억 원을 쓰고 이혼 청구 금액은 8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이룬 부가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수억 원이 넘는 명품 가구가 가득한 모스크바 외곽의 웅장한 대저택. 나탈리아 포타니나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러시아 광산업계의 대부로 러시아 최고 갑부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포타닌. 전 남편은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면서 이 집과 매달 3억 원 정도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여름 휴가에만 100억 원을 써온 그녀에게 넉넉한 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Our kids were interested in aqua biking. There were lots of guests. The Prince of Monaco was among them. There were preparations, yachts, dinners. 결국 그녀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의 절반인 8조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f you're successful,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money? I prefer to think of one step at a time. First I need to get it, then I'll decide how to spend it. 그녀처럼 최근 러시아에선 억만장자들의 이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때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건네집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신흥 재벌 리볼로프레프가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위자료 5조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돈잔치를 두고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호화 사치를 즐기는 러시아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정치 권력과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포타니나도 전 남편이 해외에 재산을 빼돌려 놓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Vladimir always had all his companies offshore and kept his money away from Russia. It was a safeguard for his business. 사상 유례 없는 빈부격차 속에서 이혼을 둘러싼 돈잔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이컵 루 연방재무부 장관은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9조의 시행 100주년을 맞는 2020년부터 $10 지폐에 여성을 새겨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폐의 마지막으로 여성이 새겨진 것은 1891년부터 1896년까지 통용된 $1짜리로 무려 119년 전입니다. 재무부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폐에 들어갈 주인공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롱알랜드 한인회 신임 회장에 문영철 전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롱알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문영철 전 이사장을 제12대 회장에 만장일치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7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내부 회의를 거치고 문 전 이사장을 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문 신임 회장은 1978년 이주에 롱알랜드 한국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의 6층 빌딩 옥상에서 히스패닉계 남성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추락 후 식당 건물 앞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인근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투신 남성은 이날 한인타운 주변을 배회하다가 해당 건물 6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옥상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타대와 뉴욕 탁구장이 이달 말부터 한인 청소년을 위한 무료 예체능 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합니다. 뉴욕 주타대는 이달 29일부터 7월 2일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국 전통 사물놀이와 모든북, 한국 무용과 탁구 등의 프로그램을 각각 1시간씩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아카데미 실시 기간 중 하루를 택해 무료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다소 흐리겠으나 차차 개이면서 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폭우가 예상되며 습도가 높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로 무덥겠습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맑은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